맛있는 영화와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담소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시네스토랑 시즌2 일일 매니저 주민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네스토랑 지배인 서사문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배인님 옆에 있는 배우 주예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김지훈 감독님의 영화 밀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배우 권혜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근데 여담으로 패션을 안 짚고 넘어갈 수 없는 한 분이 있습니다. 예은 씨. 네, 우리 쉬는 시간부터 왜 이렇게 건방진 자세로 의상에 걸려 평소에 신경을 안 쓰다가 또 마지막이라고 정말. 또 이렇게 빵모자를 쓰고. 아니 근데 평소에 또 좀 이렇게 신경 쓰고 가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니 컨셉에 평소에. 맞잖아요 지금 딱 맞죠. 근데 그런 말씀 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여자 주인공님처럼 입어야 하는데 좀 그 패션이 아니라 다른 하다 쪽이라고. 보니까 하다 보니까 사실 빵모자가 너무 보여가지고. 멋있어요. 이뻐. 약간 그 감사합니다. 옛날에 일제시대 때 호에요 하는 사람 있잖아요. 신문 아! 놀리는 그렇네. 호에요 소년 같은 느낌. 신문 하나 맞아. 헤럴드 신문 같은 거 하나 딱 들고 한지민 씨는 거기서 되게 멋있게 우아하게 나왔잖아. 맞아요. 맞습니다. 오늘 뭐 혜성 선배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김지훈 감독님의 어떻게 보면 국내 기준의 7번째 장편 극영화 오늘 밀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밀정 이야기가 나온 지는 꽤 됐었는데 이렇게 마지막 거의 우리 중반부부터 나오지 않았나요? 그렇죠. 한 그쵸. 초중반 넘어갈 초중반 때 넘어서부터. 우리 교수님께서 라인업에 올려주셨고 거기에 이제 호응을 제가 되게 강하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 꼭 사실상 유야무야 되는 줄 알고 그냥 밀리고 밀리다 보니 넉놓고 있다 안 하는구나 하고 넉놓고 있다가 이렇게 이런 날이 찾아오는군요. 사실 저도 오늘 태극마크를 상징하는 그런 의도였어요? 전혀 눈에 안 띄지만 나름대로 네네 한번 입어봤습니다. 오늘 강렬하게 피로 불사르려고 입어봤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7번째 장편 극영화인데 그리고 저희 오늘 시즌 2 마지막 맞아요. 영화 아닙니까? 제가 서두에 마지막 회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20회차를 어느덧 달려와서 시즌2도 마무리를 할 시간이 왔는데 이거는 제가 좀 이따가 또 너무 차분해질까봐 후반부에 소감을 한번 여쭤보려고 좀 아껴두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눈물 흘릴 준비 되셨죠? 네네. 거의 막방. 막방. 네. 마지막으로 오늘 다룰 작품이 바로 밀정입니다. 사실 밀정을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번에도 그렇고 여러 번 회차로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선배님이랑 우리 예은 배우님께서는 이번이 첫 관람인가요? 처음 관람이었어요. 그게 사실은 네. 처음 봤어요. 처음 봤어요? 그래서 아니, 개인적으로 봐야지 생각하다가 좀 기회를 놓쳤던 작품. 그래서 사실 좀 궁금했어요. 어떤 게 궁금했냐면 첫 감상 때 느낌은 저는 이제 기억이 잘 안 나니까 혹시 처음 보셨던 지금 이번에 전반적인 감상은 좀 어떠셨는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영화를 감상하다 보니까 또 이제 뭐 직업적인 걸 배제하고 스토리에 빠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잊고 지냈던 문제인데 되게 화가 치밀어 올랐던 열사의 기분. 이 작품을 보면서 이게 딱 100년 전 얘기더라고요. 그러네. 1923년도 얘기더라고. 그렇네요. 밀정 요 사건이. 그래서 와 그랬지. 그러니까 그치. 우리가 이제 일본에 대해서 좀 우호적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잊고 지내고 잘 지내자 뭐 이렇게 진행되고 있지만 그거를 우리가 잊으면은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예은 배우님도 사실 이번에 처음 감상하셨다고 네. 들었어요. 어떠셨어요? 저는 우선 영화 보기 전에 실존 인물 바탕으로 얘기를 이렇게 그러니까 거의 실화라고 생각을 하고 보니까 약간 보기 전부터 좀 먹먹해지겠다 하면서 이제 좀 마음을 먹고 봤는데 생각보다 더 되게 크게 좀 마음이 아려오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었고 그보다 되게 좀 강렬했어요. 끝나고 나서의 생각은 되게 첫 장면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되게 심장 쫄깃하면서 계속 보게 되는. 그렇죠. 네. 사실 재관람이긴 했지만 우리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영화 보시고 이번에 또 한 번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어떠셨어요? 추천도 처음에 하셔준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일단은 두 번째 보면서 뭔가 좀 명확해졌어요. 어떤? 무슨 말씀이냐면 네. 저는 이게 밀정과 암살이 굉장히 쉬는 시간부터 이게 암살 일정을 이게 근데 심지어 암살에 나왔던 인물이 또 나오죠. 맞죠. 맞아요. 김범봉 맞아요. 선생도 있고.
그러니까 두 영화가 약간 계속 이렇게 오버랩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리도 아닌 게 개봉 시기가 비슷했어요. 그렇게 멀리 네. 떨어지진 않았어요. 맞아요. 진짜? 얼추 한 1년 근내로 비슷하게 나 개봉했던 그때가 막 거예요. 암살 본다고 이걸 못 봤어. 내가 그래서 암살을 그 시기에 보셨어요? 봤었어. 아. 그 시기에.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저도 밀정이 있지만 이게 따로따로 있지 않았고 사실은 막 섞여서 있었는데 이번에 보면서 좀 더 명확해지고 이건 딱 김지훈 감독님의 밀정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암살과 막 헷갈렸던 배우들도 막 섞여 있었고 사실은 그랬는데 사실 좀 세계관이 혼재돼 있죠. 그렇죠. 되게 같이 왜냐면 등장해도 이상하지 않아요. 등장인물도 같은 인물들이 그치. 많고 해서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좀 명확해졌다 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방금 전에 말씀해주신 것 중에서 예은 배우님께서 이게 좀 실화 바탕으로 제작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일제 시대를 기반으로 만든 영화들은 실화를 바탕으로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여기에 기본적으로 어떠한 사건 모티브로 살을 좀 더한 그러니까 후대에서 상상력을 더한 그렇죠. 좀 팩션 영화라고 하죠. 이 대표적으로 팩션 영화인 밀정인데 개인적으로 어떤 사건이 모티브가 됐는지를 교수님께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일종의 그 의열단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투사들이 뭔가 일제에 맞서기 위해서 각각의 그 지방이면 지방, 뭐 상해면 상해 흩어져서 사실은 독립운동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의열단의 단장인데 이제 정채산이라고 이병헌 씨가 나오는 그 인물이 있고, 그리고 이 사건은 말씀하신 대로 1923년에 있었던 뭐 일제에 의하면 그게 테러였지만 우리는 독립운동이었죠. 한 거죠, 완전. 한 거였는데 그 사건이 메인 어쨌든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도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상해에서부터 우리의 경성까지 폭탄을 이송하는 과정과 그렇죠. 결말을 맺을 때까지의 이야기. 그 명칭이 일명 황옥 경부 폭탄 사건이라는 그렇죠. 사건을 모티베이션으로 이걸 보고 상상을 좀 더해서 그 과정을 좀 자세하게 만든 영화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제가 추천드렸던 이유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일제시대 극이라고 하면 좀 진부할 수 있겠지만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이 영화가 전혀 신박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장르적으로 누아르에 가깝다라고 생각했고 맞아요. 뭐 실제로 또 감독님 인터뷰에서 틴커 테일러 솔저 스파이 같은 심리전이 오가는 첩보물이라는 부분인데 가장 먼저 화두로 던지고 싶은 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 시대가 가장 서로가 누가 아군인지 적군인지를 모르는 시대니까 이 스파이 첩보의 최적의 시대가 아닌가라는 것을 가지고 착안하셨다고 한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영화가 시대 배경을 빼고 장르적으로 다 어떻게 보셨는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일단 제목이 밀정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스파이잖아요, 스파이. 스파이인데 우리가 영화에서도 봤듯이 사실 누가 스파인지 모르는 정말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장르적으로 말씀하셨지만 누아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배경 보면 알잖아요. 미술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다크하고 푸르스름하고 맞죠. 푸르스름하고 근데 고급스러운 다크라고 해야 되나 맞아요. 그죠? 약간 막 어두워서 막 이게 약간 올빼미였을 때 그 어두움과 올빼미 좀 같기도 하다. 맞아. 거기 나오는 그런 조명. 것과는 근데 조금 차이가 있는 약간 거기는 완전히 뭐 블랙이었다면 여기는 금방 얘기했던 블루 블랙 같은 맞아, 느낌의 블루 블랙이네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블루 블랙 되게 오랜만에 듣잖아. 영상이랑 머리. 약간 좀 그러니까 블랙인데 고급스러운 블랙의 느낌이 이제 전반적으로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블루 블랙이라고 설명해 주신 걸 바탕으로 생각해 보면 이거를 더 디테일한 명칭으로 콜드 누아르라고 하더라고요. 콜드 누아르. 네, 누아르. 네, 차가운 누아르의 바탕이라고 말하는데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 개인적으로 이거의 연장선상으로 사실 저는 오프닝 시퀀스가 압도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미 딱 한 번 몰입을 우리 단순한 영화 아니라는 느낌 딱 주고 가는 느낌이었는데 거기에 또 특히 실존 인물을 모티브로 한 어떤 의사분이 등장하시죠. 그렇죠. 그분이 김상옥 씨. 김상옥 맞죠. 네. 그리고 극 중에서 김장옥님으로 이제 이름이 변경된. 네. 박희순 선배님. 그렇죠. 어떻게 보면 너무 특별 인상적이었어요. 출연이라고 말하기에 굉장히 강렬한 오프닝을 그렇죠. 열어주셨는데 어떠셨나요? 오프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저는 그 얘기는 당연히 픽션인 줄 알았었어요. 근데 저도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인트로 같은 느낌. 예, 그리고 이 영화를 보고 저도 이제 막 검색해보고 이제 뭐 찾아보니까 실제 우리나라에 있었던 사건보다도 좀 더 축약돼서 만들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오히려. 실제로는 그 인물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김장옥이고 실제 김상옥 의사님. 실제 김상욱 의사를 잡으려고 일본 군들이 1000명이 투입됐다고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선배님이 말씀하신 1000명 이전에 응. 20명을 투입했다가 응. 실패한 다음에 그 몇 배로 늘린 거죠. 그렇죠. 얼마죠? 50배 50 이상인 배,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20명을 투입했다 실패해서 1000명이라는 거는 당시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 왜냐면 우리 그 역사적으로도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그분이 공포의 쌍권총이었대요. 그러니까 총을 제일 잘 쏘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명중률을 비롯해서 권총에 한해서는 우리 열사들 중에서도 가장 총을 잘 쏘는 분이었대요. 그러니까 잡기가 힘들었겠죠. 거의 어떻게 보면 일본 입장에서는 극악의 테러범이네요. 그렇죠. 완전히. 그들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뭐 처음에는 몇 명 보냈다가 어이구 안 되겠다 싶으니까 1000명이나 그리고 보냈다가 그 작품상에서 그 엄지발가락이 잘려 나가잖아요. 총에 맞아가지고. 그쵸. 근데 총에 맞은 건 아니지만 실제로 그렇게 도망가다가 동상이 걸려가지고 한겨울에 엄지발- 맨발로 네, 도망가다가. 맞아요. 엄지발가락이 떨어져 나갔다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오프닝에 그게 나오지만 후반부까지도 그 발가락이 지탱하잖아요. 영화가 후반부터 등장도 하고. 그러니까 저 모르겠어요. 예은 배우도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박희신 배우가 정말 그 인트로 부분에만 나오는데 맞아요. 사실상 보면서도 그 어떤 표정이라든가 뭐 의열함이라든가 이런 게 거의 극 마지막까지 다른 주제들하고 같이 넘어가지 않았나. 힘을 정확하게 실어주셨던 진짜요. 것 그리고 또 그 역할을 200% 이상 소화를 해주셨고 그렇게 대치가 돼 있다가 그 소위 말해 저희가 좀 속된 말로 무쌍 찍는다고 하잖아요. 무쌍을 찍다가 이제 어느 뭐 마곡간인가요? 어디 뭐 이렇게 곡물 창고 같은 데를 들어가서 대치된 상황이 있잖아요. 이정출이랑. 네, 이정출이랑. 그래서 이정출이 자기가 하겠다라고 하면서 대치된 상태에서 그 둘의 관계가 살짝 비치잖아요. 단순히 일본의 친구였죠, 정부국이 친구. 아니라 예, 원래 동지였고 예전에는 같이 이 나라를 위해서 싸우던 사람 중에 한 명 뭐 이렇게로 설정이 돼서 들어간 다음부터 얘기가 진행되잖아요, 사실은. 그 둘의 대화 내용을 좀 보면서는 좀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나는 이제 내용을 진행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이정출이 그래도 의열단들 돕잖아요. 맞아요. 돕는데 그때 그 대치하는 상황에서도 도우려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건가? 아니면 아니었던가? 그게 좀 난 궁금해. 아, 그러니까 시작 저희가 보는 인트로 단계에서 이미 약간 싹트고 있나? 아니면 그때는 없었는데 그 기점으로 싹텄나? 그때는 그냥 자기 동료를 이제 잡으려고만 했던 그 목적이었던 건지. 왜냐면 너 이렇게 되면 죽을 수 있으니까 죽음은 피하게 해주려고 막 총 내려놓으라고 하잖아. 그게 진짜 이 친구를 영화를 다 보고 나서 느꼈어요. 이 친구를 진짜 위하는 마음이었을까? 아니면 그냥 얘를 딱 생포해야 돼서 그랬을까? 그런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저도, 그거 얘기하다 보면 이제 그 얘기가 또 나오겠지만 이제 그 주제가 사실은 이 우리 전체 극을 관통하는 주제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왜냐면 이정출이 친구란 말이에요. 사실상 친구인데 거기서 이정출이 그런 얘기예요. 넌 진짜 이 나라가 독립될 것 같냐? 이미 배는 기울어진 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난 돌아섰다. 김상옥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왜냐면 내가 꿇고 나가서 목숨을 살리는 것과 둘 중에 하나였잖아요. 아니면 내가 꿇지 않고 나의 목숨은 없지만 나의 지조를 지키는 것 둘 중에 하나였단 말이지. 그러니까 친구로서 이정출은 당연히 얘기를 했겠죠. 살리고 싶었겠지만 김상옥 열사의 입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런 거 아닐까요? 김상욱 의사님 입장에서는 이게 꼭 독립이 물론 될 거라고 생각하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이정출의 입장에서는 결과가 안 되니까 안 한다의 느낌이라면 결과가 아니어도 과정이 중요하다의 느낌의 김장옥님의 말이 더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립이 안 되더라도 우리가 그 속마음까지 속여서 되겠냐라는 느낌의 뉘앙스여서 이게 되게 애매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이정출의 마음이 끝까지 모호하잖아요. 저희는 이미 봤지만 사실 재판 장면 후반부지만 그 부분까지도 저희가 처음에 약간 페이크로 애매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실제로 이 사건이 이따가 얘기해서 정채산이라는 인물이 한 줄 정도 남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는 의열단이 맞다. 뭐 이런 식으로 맞아. 했다고 하는데 그것조차도 어떠한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건지 아니면 정말인지는 이제 우리들이 생각해 볼 근데 몰라 이 영화상에서 이제 이정출이 의열단 도와줬던 과정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정확하게 팩트였더라면 근데 의열단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진짜 첨예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문제가 저희가 역사극을 다룰 때 특히 이렇게 일제시대극을 다룰 때는 한마디 한마디가 조심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너무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독 또 애국심이 되게 강하기로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애국심들이 각자만의 애국심들이 있다 보니
여기서도 그 시대를 살아간 하긴 한 세 부류? 크게 말했을 때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아예 돌아선 사람, 돌아섬으로 인해서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 혹은 두려워서 그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람, 뭐 이렇게 나뉘는 것 같은데 계속 이입해서 보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첫 장면부터도 말씀하셨던 그 대사, 너는 이 나라가 독립이 될 것 같냐? 이미 기울어진 배다. 그러면 받아치는 멘트가 그거지 않습니까? 쥐새끼들이 기울어진 배에서 가장 먼저 빠져나간다. 와, 그게 정말 대치되는 그 말이. 또 예은 배우도 그 첫 번째 시퀀스 어땠어요? 어떠셨어요? 똑같이 느꼈습니다. 같은 감정으로. 네. 그럼 예를 들면 그 상황에서 둘이 대치됐을 때 어느 쪽에 좀 무게감이 실리던가요? 사실 둘이 말은 틀린 게 없거든, 둘 다.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누구도 틀린 말은 아니어서 이렇게 뭔가 어느 쪽에 좀 더 마음이 갔다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둘 다 비등비등하게 상황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영화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성공 아닌가요? 맞죠? 그게 근데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둘이 친구.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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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 거죠? 친구여서 맞아요. 복수를 하잖아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이정출의 맞죠. 금방 민찬 배우가 얘기했지만 이정출의 감정이 굉장히 복잡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는 일제에 부역하고 있지만 사실은 친구의 목숨을 지금 앞에 놓고 설득하고 있으니까 그 근데 심정은 뭐 그 시대였더라면 사실은 제일 사실적으로 표현해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정출이라는 인물이. 맞아. 그러니까 이정출이 한 말대로 이 나라가 독립을 할 수 있겠냐? 독립 현실적으로 못할 것 같으니까 나는 살아남아야 될 것 같고. 근데 열사들을 보고 있으면 또 항상 무거운 마음이 있었을 것 같고 왔다 갔다 하는 그 심정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정말 맞는 말씀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은 후대에 와서 이걸 보니까 그런 거지. 어떻게 보면 일제 치하가 30년이 넘는데 제가 태어나서부터 거의 인생 비슷한 시기까지가 35년. 예, 5년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 동안을 그냥 그치. 태어났을 때부터 일본의 치하였어요. 그럼 이게 애초에 당연하다고 느낄 수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이 존경스러운 지점이 그런 부분인데 아니라고 해서 그러니까 친일까지는 아니어도 그 오락가락한 마음에 두려운 사람들이 보편적이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지점이 있던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굳이 이걸 선택의 문제라고 해야 되나? 그죠? 참 너무 어렵죠. 너무 어려운 문제인데 맞아. 내가 이쪽에 설 거냐 이쪽에 설 거냐를 선택해야 된다면 분명히 누군가들은 거기 그 당시에 누군가들은 네. 선택을 해야 될 거잖아요. 뭐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맞아요. 그 시대에 살았다면 이게 보통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계속 민족적인 생각해요. 문제로 보면 이거는 정말 치가 떨리는 문제고 정말 모두가 독립투사가 돼야 되는 게 맞죠. 맞지만 이 또 개인적인 문제로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실제로 친일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고 그치. 아니 너무 많죠, 너무. 아니, 너무나 많았고 일제 시대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나 영화나 그리고 독립운동가가 소재로 나왔던 작품들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처음 그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나라면 어떤 선택을 했었을까? 그러니까 그게 이 영화가 정말 초반부터 잘 심은 것 같아요. 그 갈등을 계속 이입하게 만들면서 시시때때로 주인공이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그러니까. 이입하게 만들어요. 제일 현실적으로 이정출이 네, 아니고 그렇게 현실적으로. 그려내서 그런 거 약간 중간자적인 입장이라 그런지 이게 왔다 갔다 하게 되는 느낌? 어쨌든 그런 사건을 탁 계기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그 씬이 마무리가 되면서 로고가 뜹니다. 근데 사실 이번에 제가 알았던 게 원래 저는 극장에서 봤었어서 이번처럼 파일로 봤을 때 해외 그 제목이 뜨는 걸 처음 봤어요. 저도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이 섀도우 뭐 에이지인가요? 그래서 더 에이지 오브 시대 섀도우. 그림자의 시대 뭐 이거를 처음 본 거예요. 나도 처음 봤어. 그래서 이게 근데 이 영화 자체가 해외 자본으로 만들어진 작품. 아마 이거 워너 브라더스 맞아. 아닌가요? 워너 맞죠. 브라더스. 그런 걸 알아요. 그래서 그림자의 시대라고 딱 뜰 때 와, 이 제목도 꽤나 느낌 있다. 그러니까 또 직역보다도 이렇게 약간 의역한 제목이 더 스파이라고 할 그렇게 수도 있었을 텐데. 네, 스파이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림자의 시대? 와, 되게 마지막 느낌이까지 이어간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오프닝이 시작된 다음에 이어진단 말이에요. 이제 어떤 일본 내에서 이 사람의 입지를 보여주고 얼마나 이 인간이 지금 조금 변절자로서 임하고 있는지 이런 상황을 보여주잖아요. 일본 내에서 위치를. 그 지점부터 한번 보고 싶은데 그 시대 지금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쭉 설명해 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주동성이라는 인물을 풀어주거든요. 그 내부에 있던 처음에, 어린 친구, 첩자 비슷하게 그렇죠. 그 생각했던 인물을 그 풀어 어린 아이. 약간 네, 어린아이 젊은 청년 친구. 사이 정도 있는 그 맞아요. 친구가 막 발광하잖아요. 막 여기서 밀정 아니라고
증거할 수 있는 사람 있냐? 아 맞아. 그 장면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어요. 사실 저는 되게 이입이 많이 됐거든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두려울 것 같기도 하고 얘가 정말 영문 모르겠잖아요. 나는 거기서 이제 그 장면 보면서 이제 작품 끝나고 또 돌이켜 보면 마지막에는 걔가 배신을 한 거잖아. 이 의열단을 배신을 한 거잖아요. 왜 패스 그 신분증 갖다 주고 할 때. 근데 이정추 그 김우진이 당신을 찾는다고 하면서 김우진이 이제 피신돼 있는 그 알려주잖아요. 근데 그 초반에 그 민찬 씨가 말씀했던 것처럼 밀정 아닌 사람 있냐라고 얘기했을 때 걔가 이제 그 의열단한테 다 의심을 받고 있는데 그 상황에 걔가 그거를 밀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좀 그것도 사실 여부가 그 상황에서 어때요? 김성호 저도 그게 궁금해요. 진짜? 그래도 그때도 방향이 좀 더 약간- 개인적으로 어느 쪽에 좀 쏠렸다는 있지 않아요? 밀정이다. 했지 않았을까? 저는 어렵다. 그때는 아니었는데 아니었던 것 같아. 나중에 변한 변절을 나중에. 그 생각을 친구가? 했어. 네. 근데 그 사이에 변절을 막 하네. 근데 어디까지 변절된지도 몰라요, 잘 이게. 그리고 저는 그렇게 밀정이 그 송강호 배우님만 밀정인 내용인 밀정 영화인 줄 알았어요. 근데 밀정이네. 그래서 처음에 그 장면이 있었을 때 억울하겠다 이러면서 그냥 보는데 계속 자꾸 나오는 거예요. 밀정 여기저기서 나오니까. 그렇지. 보다가 신상록 이게 씨가 연기했던 캐릭터도 제가 한 명만 그거 맞아. 하는 게 아니라 그럼. 그 배우가 말했던 그 말이 밀정 아닌 사람이 있어? 약간 전체를 좀 관통하는 내용인가? 그래서 그렇긴 끝나고 하고. 나서 보니까 약간 그런 근데 느낌으로 이 받아들여지더라고요. 부분도 되게 현실적일 수 있어. 독립운동을 하다가 너무 힘들고 지치고 다 실패를 하니까 돌아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근데 엄청 많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죠. 아까 우리가 얘기했처럼 누군가 그 당시에 선택을 했었다면 그 의열단으로 선택을 해서 일을 하다 보면 또 유혹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다 먹고 살기 힘들고 정말 가족도 있고. 삶 자체가 힘들었을 테니까 뭐 저 일본 경찰 쪽에서나 뭔가 어쨌든 스파이로 이렇게 심어서 돈으로 유혹했다든가 아니면 가족을 볼모로 삼았다든가 네. 했을 때 그럴 일이 너무 많았을 것 같고 왜냐면 그래서 우리 독립투사들이 투옥된 경우가 너무 많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부터 우리가 해방될 때까지 독립을 할 때까지 그 막 긴 시간 동안 그런 밀정의 그러니까 스파이 역할을 했던 사람이 많고 그로 인해서 우리 투옥된 독립투사들이 너무 많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걸 상징적으로 이정출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정출이라는 인물의 패경을 보여주면서 사실 제가 알기로는 일제시대 때 조선인으로서 갈 수 있는 신분적인 위치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 경무국에 꽤나 높은 경부? 위치를 차지하려면 경부라는 경부를 차지하려면 이미 많은 부분을 받는다라고 제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만큼을 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었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목숨은 고사하고 매일매일이 지옥 같은 사람한테 그 부분은 정말 달콤했을 것이고 저도 보면서 부끄럽지만 내가 저 끝까지 한 거 할 수 있어라고 물어보는데 솔직히 저는 미안한 얘기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 되게 좋겠다는 느낌? 친일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전면에 나서서 막 독립운동 할 수 있을까? 아예 그냥 내 인생을 거기다 다 네. 맡겨서 넘기자라고 생각하지 않고서는 그러니까요. 계속 선택의 기로에 서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대단하다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인물이 딱 들었을 때 사실은 주저없이 난 독립투사가 됐을 거야라고 하겠지만 난 못할 것 같아요. 안 했지만 어. 그게 정말 실제로 대입해서 그게 예를 들면 23세 나이에 22의 나이에 그로 인해서 내가 죽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죽는 거잖아요. 걸리면 죽는 건데. 순식간이에요, 죽는 그렇지. 거는. 네. 이제 그렇게 닥쳤을 때 정말 너무 존경스러워요. 정말 그분들은 우리는 해보지 못했지만 정말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은 물론이고 내 목숨만 위험한 게 아니잖아요. 나의 가족과 그렇지. 온 주변이 위태로운데 맞아요. 그걸 그러니까 던진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던졌던 그 수많은 분들을 생각하면 정말 너무 존경스러워요. 그 수많은 분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요. 잘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장르적으로 한번 그 얘기를 받아서 돌아오면 이제 그렇게 다 하고 두 주인공이 실질적으로 첫 대면하는 장면이 사진관이잖아요. 그때 그 공기는 어떠셨어요? 이제 골동품을 핑계로 서로의 어떤 의중을 떠보고 간을 보는 거지. 근데. 정말요. 그 부분이 저는 심리전으로서 굉장히 흥미롭게 바라봤던 장면이었는데 그 장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고 첫 싶습니다. 대면이기도 하고. 네, 첫 대면이었고 실질적으로. 서로 경계하고 있죠. 근데 저는 생각보다 음. 그
공유 배우님의 말투에서도 느껴지는 약간 좀 생각보다 편안함이라 해야 되나? 그렇지. 어. 되게 편안하게 대사를 그러면서 쳤어. 형님 약간 형 하면서 약간 그 말투도 뭔가 그때 쓸 법한 뭔가 약간 근엄한 어떤 약간 간 보는 이런 맞아. 텐션이 있는 말투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편하게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더 긴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편하게 느낌 하는데 아니었어요? 숨겨야 되는데 왜냐면 자기가 독립 운동을 하고 있는 건 숨겨야 되는데 느낌은 아 이놈이 나 그걸 알고 왔어. 그러면 그러니까 약간 치고 치는 느낌이야. 그러니까 나의 신분을 모르겠지가 아니라 이미 이미 다 아는 머리에 서로. 네. 이 녀석이 나의 신분을 알고 왔겠지. 그럼 내가 이렇게 해야겠지. 뭐 이런 막 굉장히 빠른 판단력과 계산하고 그런 여유 있는 어떻게 보면 네. 어떻게 보면 여유 있는 맞아요. 대응이 나오지 않았나? 아니 이정출이 가나다랗게 이렇게 꿰뚫어보는 그게 너무 캐릭터 같아서도 매력 있었고 상대적으로 또 꺼릴 거 없다고 당당하게 눈 뜨면서 맞닥뜨리는 어떤 그 김우진 역할도 매력 있었는데 실제로 자세히 느껴보면은 김우진이 사투리를 쓰잖아요. 대화하다가. 부산 사투리를 쓰는. 그래서 그것도 약간 그러니까 의도까지는 아니지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상대방한테 다가가기 위한 느낌으로 진행됐더라고. 후반에 인터뷰에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되게 일리 있는 말이긴 하겠다. 누군가 동향이 있으면 좀 친근감 있게 파고들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심리전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완전 초반에 하는 말투랑 성광호님이랑 맞닥뜨렸을 때 대화를 그래서 다르단 나는 말이야. 그 전체 작품을 봤을 때 설정이 어차피 공효 씨가 고향이 부산이잖아요. 그게 부산 사람으로 설정을 잡은 건가? 근데 부산 사투리 경상도 사투리 쓰다가 다시 또 표준어를 쓰다가 그냥 나중에 그냥 계속 표준어로 가. 맞아요. 그럼 저거를 모르겠더라고 나는. 상대에게 맞췄다고 아, 하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말투를 따라가게 그래서 더 친근하게 다가가고. 네, 친근하게 좀 경계를 풀려고 동양 맞아요. 사람이라는 어떤 느낌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좋은 설정이라는 생각을 또 맞아요. 후반부에 가서는 하게 됐었는데 첫 네. 만남에서 그게 되게 확 느껴져가지고 억양이 그래서 그리고 되게 심지어 처음에 올라가서 2층에서 얘기하자고 할 때는 또 서울말을 썼어요. 근데 이제 이 상대방 말투를 들으면서 점점 바꾸는 느낌으로 그런 거 보고 되게 디테일하고 재밌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들었죠. 요렇게 이제 주인공들이나 근 주인공의 느낌으로서 가는 사람들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걸 뭐라고 표현하면 저희는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극중의 악역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하시모토? 시작하잖아요. 하시모토부터 비롯해서 히가시 느낌도 마찬가지고 자기 일본 사실 저는 처음 봤을 때는 몰랐거든요. 이 사람도 그 일본말을 쓸 때까지는 이렇게 일본 건절한지를 몰랐어요. 그냥 하시모토인 줄 알았어요 원래가.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 지점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하시모토도 이정철하고 같은 상황에 놓여있던 거일 수 있는데 둘의 느낌이 완전 다르잖아요. 이 지점이 저는 되게 좀 흥미로웠던 것 같은데. 같은 변절자인데. 사실 변절자인데 뭐 우리가 이유 봐줄 필요 없다면은 둘 다 변절자잖아요. 근데 변절자의 느낌이 너무 다르단 말이죠. 그 지점이 왜 그랬을까에 대해서 하시모토는 뭐 그냥 이 나라에 버리고 그냥 간 거지 뭐. 나는 그런 여기 거 딱 없나? 편에 서겠다 그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 중간에 했던 것 같은데 나 의지 출신이고 어렸을 때 가서 나는 일본인하고 똑같아 뭐 이런 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정출은 뭐 이제 그 흐름상 우리가 봤지만 어떻게 보면 갈등하고 있는 변절자라면 뭐 하시모토는 확고하지. 네, 정착한. 정착한 뭐 진짜 갈등이 본토인 없었어. 같은. 전혀 난 안 느껴진다. 그 야망으로 가득 찬 그냥 사람 그런 느낌으로. 나쁜 놈이지 그냥 나쁜 놈으로 보여지네. 그럼 하시모토가 이제 강렬한 어떤 장면들을 심으면서 중반부 정도, 초중반 정도 생각했을 때 우리 각자마다 좀 이 씬이 결정적인 장면이고 인상적이었다라고 생각했던 난 장면들. 인상적이었던 네. 장면, 그 연기하는 입장에서 장면했을 때 그 부하 직원을 때릴 때, 유명한 폭풍사대기라고 아, 폭풍사대기 할 때, 하시모토가 하시모토가 그 정도원이라는 배우인데 개인적으로 아는 배우인데 그거 생각하면서 내가 만약에 맞는 씬을 찍으면 어떻게 해? 근데 저 진짜 때리는 거 좀 같더라고. 많이 때리잖아요. 맞아야지 뭐. 미친 듯이 때리더라고. 근데 대본에 그거 그렇게 써 있을 것 같진 않아요. 한 많이 번에 때렸대요. 오케이 돼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저렇게 때리면 얼굴이 부풀어 오르겠는데 싶을 정도로. 그리고 실제로 왜냐면 장갑으로도 때리니까 장갑에 뭐에 걸려가지고 크게 상처가 날 수도 있고. 그래 그 생각을 봤던 것 같아. 저 어마어마하게 때리는데 저걸 가만히 참고 무표정으로 있어야지. 근데 저게 무표정으로 맞는 사람이 있어줘야지 그 때리는 캐릭터가 더 살아날 것 같고.
그래서 다 때렸다 싶었는데 더 심하게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극장에서 봤을 때 이 임팩트를 기억하는 게 극장의 모든 사람들이 끝나야 될 느낌에서 안 끝나는 거예요. 오! 그 느낌을 다 받았던 거. 정말 무시하게 수근수근 됐어요 진짜. 그래서 이게 근데 실제로 그 엄태구 배우님이 그거 끝나고서 숙소 가서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분 찾아가서 술 사갖고 가가지고. 그럴 수 있지. 네, 너무 미안해서 심지어 많이는 아닌데 그래도 한 두세 번 정도 갔나 봐요. 근데 그게 적은 숫자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리고 난 좀 안타까운 게 맞은 사람은 얼굴이 잘 안 나와. 근데 때리면서 타이트 바스트로 눈빛이랑 이렇게 엄태구 쪽으로 잡아주는데 그 배우는 맞는 게 되게 어려운 어렵죠. 신인데 맞아요. 그 맞는 사람의 표정도 좀 잡아주시지. 배우 관점에서 말할 수 있을 만한 얘기야, 맞아요. 쓰리샷으로 그냥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빛이 그 옆에 사람이 더 잘 나와요. 그 옆에 배우님이 맞죠. 훨씬 더. 어쨌든 그 장면, 약간 어떻게 보면 다른 의미로도 또 인상 깊은 거네요. 직업적인 부분. 난 그게 되게 인상 깊었던 거. 교수님은 혹시? 그 이정추를 상해로 불렀을 때, 왜냐면 진짜 재밌었어요. 네, 터닝 포인트. 그러니까 정체산 대면 장면. 네. 동동주 마시고 네. 그러니까 아무튼 고 마시고 고 장면. 된장찌개. 진짜 맛있게 먹고. 되게 맛있었어. 나 솔직히 리틀 포레스트만큼 배고팠어. 결정적이었던 장면이었던 것 같고, 왜냐면 이정출 입장에서는 뭐 이따 또 그 하실 얘기를 내가 맞아요. 먼저 하는 건가요? 아니요, 해주세요. 그건 아닌가요? 네네. 왜냐면 정체산이라는 인물이 그 당시에는 사실 일본에서 그 걸었던 현상금 넘버 원이었대요. 320. 325. 그러니까 그치. 지금 돈으로 네. 지금 그 당시에 100만 원인데 지금 돈으로 그러니까 김구 선생보다 많았대요. 30이 많더라고요. 290인데 320. 그러니까 김구 맞아. 선생보다 많았다는 얘기는 어쨌든 김구 선생은 물론 독립운동을 하는 수장이었지만 맞아요. 그 행동대장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이콘 의열 분이죠. 단장이니까 네. 그러니까 모든 그 항일 운동을 진두지휘했던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정추 입장에서는 이 양반 잡아서 가면 그냥 인생이 끝나는 떼돈을 거예요. 버는 끝나는. 진짜 그러니까 알아서 그- 걸어 들어와. 그 먹이가 자기 앞에 있었잖아요. 이정추 네. 입장에서는. 저는 그 장면이 압도적이었고, 저 사람의 지금 심리 상태는 어떨까? 여기서 지금 권총 뽑고 꼼짝마 하고 해야 되는 건가? 근데 저 완전 절을 하듯이 막 90도 인사를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거기서 이정출이 약간 그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 이정출의 심리적 포인트들이 몇 군데 있잖아요. 그 결정적인 그 자주 한 말이 있어. 너 다음에 볼 땐 내가 바뀌어 있을 수 바뀔지 있어. 몰라. 그 얘기를 계속해. 내가 보기엔 한 두세 번 이상 많이 했어요. 그죠? 맞아, 많이 저도 했죠. 기억해요. 그러니까 네. 그만큼 이 사람이 불안하다는 거잖아. 나도 나를 몰라야. 그래, 그러니까 더 현실적이야. 근데 그 말이 맞는 거 같아. 나도 나를 못 해서 몰라. 미래에. 다음에 만날 때 나 바뀌어 있을 수 있었는데 맞아. 그 정체산을 만났을 때 그 장면이 이 영화 전체를 어쨌든 저는 굉장히 결정적이었고, 그리고 그 지점쯤부터 영화 분위기가 바뀌죠. 바뀌죠. 맞죠? 정체산 등장하면부터. 와, 저도 그 장면 보면서 인사를 한 너무 저렇게 깍듯이 뭔가 인사를 해서 선생님 막 영광입니다 이러잖아요. 네, 영광입니다. 영광. 그 포스에 눌렸던 것 같아. 그렇지. 그리고 정체산 갑자기 포스에. 자 이러더니 이제 이제 동동 너무 큰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잡아야 될 넘버 원이었는데. 잡으려고 하다가 맞아, 딱 그뿐이에요. 의기양양하다가. 내가 숙여야 되겠구나. 아니 이게 왜냐면 그런 것 같아요. 이 영화가 그런 지점에서 연출이 좋았다고 느끼는 게 요란 떨지 않게 갑자기 등장시켜요. 스무스하게 등장시켜서 갑자기 벙찌게 만드는 아니, 전략이라고 하나? 그 양반도 특별 출연인데 완전히 그 포스는 주연이에요. 그 지점을 얘기해볼까요? 솔직히 특별 출연 아니잖아요. 이거 어떻게 특별 출연이라고 말할 수 있어? 아니 특별한 출연이죠. 특별한 출연. 특별한 정말 특별했다. 아니 좀 주연 아닙니까? 그냥 주연 배우라고 거의 저는. 포스로는 주연급. 사실상 김지훈 감독님의 최대로 많이 작품을 한 페르소나라고 불릴 수 있는 배우님한테 가장 영화의 핵심적인 역할을 믿고 맡긴 저 송강호 배우님도 그렇고 네. 이병헌 배우님도 그렇고. 맞아요. 놈놈놈. 네. 그래서 그 실제로 정체산이랑 이정출이 마주하기 직전에 그 무슨 등불 키면서 처음 등장해서 얘기하잖아요. 그 지점도 화두를 던지는 것 같았어요. 그에게도 마음의 빚이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맞아요. 동지를 졌던 그러니까 그 져버렸던 빚이 있을 거니까 그거를 약간 갚게 해주는 거를 반간이라는 그 계략으로 한번 회유를 해보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적중을 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엄청난 모험 아니에요. 사실은 모험이죠. 양쪽 다. 그러니까 그치. 양쪽 소름 돋아. 다. 나 진짜 그치. 실패하면 끝나는 거야. 김우진 입장에서도 어쨌든 뭐 꼬시고. 근데 그게
아니 송강호도 얘기하잖아요. 야 내가 밀정이야. 나 원래 이렇게 투입되는 게 내 임무야. 맞아. 내가 너네한테 속는 척하고 와서 너네 잡아가는 게 내 직업이야라고. 그 말도 비슷한데? 맞죠? 이 말투였어요. 그렇게 맞아요. 했잖아요. 네. 야 임마 내가 밀정이야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 사람을 꼬셔야 되는 의열단과 정말 이건 도박이잖아요. 맞죠. 이놈이 정말 어떻게 그리고 바뀌나. 의열단도 의열단 전체가 얘한테 얘를 걸고 인생을 걸고 거는 거잖아요. 여기가 그치. 들통나고 발각되고 막말로 권총으로 쏘면 뭐 단장이고 뭐고 다 죽을 수도 있는. 아니 그러니까 어디 무슨 이게 극단의 모험인데. 맞아요. 전체가 의열단이라고 치면 몸 전체가 의열단이라고 치면 어디 다리 한쪽만 나가는 게 아니라 정체산이 나가는 건 이게 머리가 나가는 다 나가는 무슨 거지. 총체가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모험이고 그때도 김우진은 처음에는 너무 위험하지 않겠냐라고 얘기하잖아요. 연계순이랑 그러니까 리더는 다르다 이 느낌을 받았어요. 성공했으니까 그게 더 멋져 보일 수 있겠지만 그 정도 걸지 않으면은 다음 스텝이 없겠다라는 느낌을 왜냐면 자금이 어렵다라는 게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 골동품을 왜 판대라고 초반에 접선에서 이정출이 캐보니까 그 폭탄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들이 자금이 많이 필요한가 보다. 실질적으로 독립운동이라는 게 저도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지금도 하나하나가 돈인데 그때 그럼요. 조달책이 없는 상황에서 이 국가 차원의 지원금. 어떤 지원금도 없는 상황인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더군다나 상해잖아요. 아, 외국이었죠. 네. 어쨌든 외국인데 외국에서 움직이려면 그러니까. 그리고 돈을 버는 수단이 없었으니까 맞아요. 다 그렇죠. 뭐 경제 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럼요. 그러니까 독립운동가 가족들이 다 가난하게 살았었으니까 그 시대에 특히.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뭐 운동가뿐만 아니라 그들을 지원했던 분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뭐 저는 뭐 다른 잘 모르겠지만 경주 최씨분 사실상 거의 그 천석군 만석군의 재산을 사실상 막 거의 다 팔고 막 그런 분들이 꽤 있잖아요. 안동에도 뭐 저는 있고. 그분들도 독립운동가라 생각해요. 아 독립 네. 그럼요. 그 돈으로 한 거니까. 그럼요. 네. 그래서 그 지점 이제 정채산이라는 사람과 등장하면서부터 폭풍으로 이제 치닫는 장면에서마저도 저는 김지훈 감독님답다라고 생각한 게 그 어떤 뭐라 그러죠? 약간 환기 씬, 이 전설의 동동주. 이거 극장에서 정말 빵빵 터졌던 관객들이 기억나요. 아, 그래요? 네. 야 이건 말술도 아니고 뭐. 자, 이거 마지막에 편집으로 몇 번을 매기는지 그 유명한 송강호 선배가 그만 좀 해라 눈빛 그 있잖아요. 아까 포즈. 약간 맹하게 살짝 부러진. 약간 열받기도 하고. 근데 그거 동동 다 먹고 나서 또 다른 술 가져오잖아. 이게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래서 한편으로는 독립운동도 술이 세야 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 전략도 그 실제로 그 다른 멘트에서 음. 그 독립운동 하신 분들이 그렇게 술을 많이 세대. 드셨대요. 왜냐면 뭐로 달렸겠어요. 사실. 그러니까 자기의 그 정말 모든 거 목숨과 이런 거를 그렇게 술로 달래고 했겠죠. 그리고 냉정하게 말해서 좋은 의미로 그 시기 때 어떤 하루의 일과 독립운동 일과가 끝나면 맨정신으로 못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또 이 사람은 정체산이 극중에서 이렇지만 그분을 파고 들어가는 영화를 만든다면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모두가 그 사람의 작전만을 바라보고 있는데 실패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민족상. 그러니까 저는 술이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잠깐의 위로. 그걸 주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들기도 했고 그 와중에도 잠깐 들어가서 술 가지러 간 다음에 이정출의 얘기를 듣잖아요. 어떻게 반응하는지. 근데 그때 제가 봤을 때 이정출의 마음의 빚을 본 것 같아. 확신을. 그러니까 약간 얘가 오히려 수가 높은 놈이라기보다는 막 이제 빚이 막 있고 공격할 나 지점. 진짜 힘들어 왜 이러는 거야 막 이런 걸 보고서 오히려 순수한 면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 2라운드로 거기 바닷가 앞으로 유혹하잖아요. 그 장면이 정말 저는 조명도 그렇고 사실 명장면이지 않습니까? 명장면이죠. 대놓고, 뭐 네, 맞아요. 경북계 제 시간을 뭐 맡긴다부터 시작해서 저는 그 장면을 보고 이 영화가 스파이물로서도 역사물로서도 좋았지만 거기 명대사가 사실 오그라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동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두렵지 않냐? 알고 했는데 나도 두렵다.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믿냐 했더니 나도 나를 못 믿겠다. 그냥 그저 내가 해야 될 일을 믿을 뿐이다라고 하는 장면이 있는데 마음의 움직임이 가장 무거운 거다라고 결정이라고 하는 그 장면쯤부터가 영화로도 그렇고 이정출의 본격적으로 마음이 조금씩은 말은 계속 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고 또 그 말하고. 그 맛이. 네, 근데도 또 변했고. 그 바닷가 장면에서 딱 둘의 포커스로 지녔던 그 장면.
그 장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난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부끄러웠는데 그 장면에서 어떤 면에서? 대사들이 좀 이런 식으로 치면 그렇죠. 그 맞아요. 상황으로 네. 이제 전체 그때쯤에서는 극으로 봤을 때 그때쯤에서 내가 살짝 벗어나서 보게 되는 게 왜 이렇게 멋있는 척하면서 얘기할까나 그 생각도 안 그랬었어요? 저는 아닙니다. 나는 좀 약간 뭐 이게 저도 물리적으로 이 얘기를 지금 시대 때 하면 나도 오그라들 것 같은데 저도 만약에 이걸 활자 그대로만 지금 시대로 봤으면 막 조금 어떻게 보면 은유적인 말이잖아요. 아니 오그라들 수 있고. 그 멋있는데 이제 영화적으로도 그렇고 뭐그 당시에 이제 빠져들어간 내용도 되게 재밌고 멋있는데 너무 멋있게 나오는 것 같아요. 정채산이라는 인물이. 저는 과정 때문이라고 보는 게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그 동동주 그 과정에서 이 정채산은 이미 김우진도 그렇겠지만 거기에서는 이정출의 도박이었잖아요. 이 친구가 넘어올지 안 올지 모르는 과정이었다면 그 바닷가로 넘어갔을 때는 이미 정채산의 머리에는 계산이 섰던 것 같아요. 승부수 던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직전에 던졌던 승부수가 먹혔다고 판단을 했고 이미 이 친구는 우리 쪽으로 넘어올 거라는 그런 과정을 겪었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판단했지. 그래서 이제 약간 그런 장면이 약간 쐐기 박는 거잖아요. 이제 딱 그 시계 주는 게 대부분 완전 그거잖아요. 말 끊어서 죄송해요. 아니요. 민찬 씨는 제 인생 영화인 것 같아요. 밀재 저희 이거 시즌 2 통틀어서 진짜 아니 나 너무 재밌어. 최애 나도 영화. 너무 재밌게 봤는데 느껴져. 아니 이게 왜 재밌냐면 제가 그냥 이거를 스파이물로 봐도 재밌고 그냥 일제시대의 어떤 영화였지라고 봐도 재밌고 그게 아니라 사람의 성장 영화라고도 생각했거든요. 한 사람이 미숙했던 것이 관계로 인해서 성숙해지는 영화 같은 이정출 느낌이다. 캐릭터에 네네네. 띄어서. 그래서 훨씬 더 성숙해지는 과정으로서 재밌어서 그 과정 그러니까 다각도로 보아도 재밌는 영화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인생 영화는? 밀정 인생 나와야지. 영화까지는 밀정 아니고 나와야지. 이 정도면 인생 밀정 영화까지는 나와야지. 아닌데 나는 우리가 지금 20회 분량을 촬영하면서 제일 딥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맞아요. PD님 편말 안 들어도 될 것 같아요. 오늘 80분 갑니다. 아니야. 유독 좀 이게 막 심파로 안 몰아붙여서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네가 선택해봐라는 느낌으로 관객한테 넘겨주고 이거 이렇게 하면 무조건 친일파야 이런 느낌이 아닌 거예요. 영화가 너라면 안 그럴 수 있어라고 선택권을 주는. 생각할 지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영화적으로도 재밌어. 그렇고 뭐 장면 아까 우리가 했던 그 미술적인 거라든가 배우들의 연기라든가 사실 우리 배우들의 연기도 얘기하면 할 게 한번 너무 많은데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키 배역이자 각자 보았던 사람 중에 인상 깊었던 배역 혹은 배우 이거를 알고 싶은데요. 한번 궁금해서 가장 인상적인 하시모토. 하시모토가 외모적으로도 그렇고 눈빛도 그렇고 저 역할은 적임자구나. 하시모토 역할이 적임자구나. 그냥 하시모토 자체 같은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엄태구 배우님이 독립영화계에서 되게 인지도가 있는 분이었지만 그 하시모토 역으로 상업 시장에 대중들한테 눈에 비친 건 사실이니까요. 김우진이랑 그 등 뒤에서 이렇게 여유롭게 서 있을 때 그때 되게 비루 한잔 할 때. 난 사실은 그 장면이 그 이정출이랑 누구지? 이정출이랑 김우진이랑 처음에 김우진은 또 누구지? 이병헌 선배가 했던 역할? 정채산 만났을 때 그 씬보다 난 그 씬이 더 강렬했었던 것 같아. 강렬하죠. 그 눈빛과 그 눈빛으로 그 기운을 확 그렇게 압도하는 게. 뭐 터지기 정말 일보 직전에. 근데 너무 무서워. 실제로 폭풍 전이잖아요. 바로 그렇죠. 직전이니까. 터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네네. 너무 무서워. 그 와중에도 송강호 선배의 약간 그 유머러스한 호흡으로 환기시켜주는 게 우리 끝났어. 여기까지 끝인 것 같아. 아니 그것도 그 장면에서 나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이제 여기까지. 우리는 여기까지인 것 같다는데 그러니까. 와 진짜 마지막까지도 그 환기를 시켜주는구나. 난 그때 김우진 입장에서 가방 안에 신분증이 있다고 얘기할 때 내가 보면서 떨리더라고. 미쳐버리는 거 보면서. 이제 기차 씬 얘기 시작하면 이제 또 끝이 아니야. 기차 진입인데 이제는 배우님은 좀 인상 깊었던 키배역? 저도 사실 장면적으로 딱 떠올렸을 때 임팩트 있던 거는 그 하시모토 역할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약국 약국에서 연계에서 약관 찾아갈 때 그러니까 돌아서 이렇게 딱 바로 보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한 1초 맞아. 이 장면으로 모든 게 그렇게 설명이 되는 느낌의 와 어떻게 저렇지? 해서 되게 시선이 가는 장면들이 많았고 그래도 통틀어서
송강호 배우님. 아, 뭐 이건 뺄래야 뺄 수 그러니까 없네요. 다른 배우가 그 역할을 했으면 이렇게 어떻게 됐을까? 맞아. 넘나들면서 싶을 정도로 끌고 갈 수가 없어. 유머와 진지함 사이로 막 이 모든 거를 다 아우르는. 아까 그 장면 말했잖아요. 동동주하고 또 그 밤낚시 신. 근데 저는 그 밤낚시 신이 약간 대사만 보면 조금 만약 읽었더라면 약간 살짝 이렇게 너무 약간 뭐지? 심파 자극 느낌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장면 바로 전에 그 동동주 장면이 나오고 나와서 오히려 너무 그게 완벽한 어떤 순서와 또 배우들의 합과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근데 그게 그 안에서 사실 전반적으로 송강호 배우님이 그 끌고 간 어떤 그런 유머러스함과 맞아요. 되게 심각할 수도 있는 팩트만 보면 정말 심각하고 무겁고 말도 안 되는 막 심장 쫄깃한 이런 건데 약간 그걸 조금 환기시켜주는 걸 계속 중간중간에 이렇게 그렇죠. 해줘서 네. 그래도 볼 수 있게끔 그 아, 환기도 안 시켜줬으면 심장 떨려서 못 볼 것 같아요. 마지막 기차 그 장면은 벌어지면 안 되는 장면이에요. 심장상으로는. 우선 기차 타는 순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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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그리고 나오지 마. 그러니까 뭐 배우를 사실 얘기하면 어느 누구 하나 빼기가 맞아, 너무 다 힘들고 제압을 맞아. 했어. 맞아요. 야 한 명만 골라봐 하면 와 이건 너무 갈등이 될 것 같고 뭐 우리 저 인상적인 인트로 박기순 배우 맞죠. 아, 박기순 배우. 송강호 배우 말할 것도 없고 특별한 출연 이병헌 배우 말할 것도 없고 공유 뭐 정말 누구 하나 나 빼기가- 고준 선배도 되게 멋있었어. 아, 멋있었죠. 그 한지민 구해주려고 멋있었죠. 싸움 액션 진짜 정말 별 대사도 없잖아. 대사도 근데 없죠. 액션인데 네. 와, 야 이미지가 멋있다. 근데 확실히 역할로서는 그 박기순 선배님이 유독 기억에 남는 이유가 강렬하게는. 약간 그 의열단의 어떤 그런 의연함도 상징. 보여주고 네, 그게 가장 잘 보여진 게 시작 초반에 나와서 그런 시퀀스기도 게 했고. 있지 않을까. 그 뒤에도 사실 다른 의열단들의 그런 모습도 맞아, 보이긴 맞아. 했지만 초반에 그게 딱 잘 잡아주는. 그래서 난 그거 보면서 그렇게 생각 들었을지도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제 작품을 할 때 특별 출연을 할 경우들도 있고 신이 많이 없을 때도 있는데 이게 진짜 정석적인 예구나. 신이 없어도 우리가 임팩트 있는 신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관객들이나 시청자들한테 각인을 줄 수 있게끔 연기를 해내면 그게 신이 많고 적고는 중요하지 않구나. 그 생각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의미로 의열 단원 중에서 좀 저는 좋아하는데 약간 숨은 공신인 것 같은 게 김동영 배우님이 맡았던 배역이 있어요. 그 옆에 의전 네, 처음에 상에 왔을 때 같이 옆에서 어. 웃어 이러는 애 있잖아요. 운전해주는 그 배우님이 그 처음에 운전신도 보면 쓰리샷으로 통으로 가는 장면 되게 맞아요 많거든요. 근데 맞아요 계속 연기를 하고 있어요. 맞아. 눈치도 한번 보고 가고. 그래 또 해. 그 배우님이 섬세하게 배경 역할을 맞아 정말 리얼하게 채우고 있어서 저는 나머지 두 심리전 못지않게 그 배우님 반응하는 게 너무 매력 있더라고요. 어쨌든 실질적으로 그런 인물들이 막 고난을 겪고 나서 이 영화의 이제 기차 탑승부터는 긴장감이 긴장감 뭐 또 마음 아픔 막 어떻게 될지 모르는 한치 앞을 모르는 상황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던 핵심의 밀정이 밝혀지는 지점까지도 막 이제 약간 추리물까지도 있잖아요. 뭐 어디 다 다르게 얘기해 주는 것부터. 근데 저는 이거 궁금한 게 그 처음 보셨을 때 진행 과정 중에 누가 첩자일지 첩자였을까? 느끼긴 했었어요? 아니요. 정말? 있겠다 싶은데 난 누군지 네. 못 맞췄어. 정말. 저도 모르겠다는데 이미지가 신성록? 그 신선록 배우님이 너무 수염 이렇게 해서 너무 붙이지 이렇게. 밀- 근데 그 밀정- 붙이는 거는 이제 변장이긴 한데 그 변장하는 거지 난 그걸 그렇게 생각 안 근데 했어. 이미지가 너무 약간 근데 너무 다시 그 느낌이- 이번에 영화를 보니까 신성록 배우님만을 위한 단독 컷이 많긴 하더라. 다시 보니까요. 되게 거울에서 붙이고 있는 장면부터 해가지고 혼자 그 친구를 막 몰아세웠던 장면들 이게 유독 다른 의열단에 비해서 그러니까 많아 조금 맞죠. 맞아. 그러니까 의심의 많긴 표시는 했어. 나지 않았지만 네, 다시 보니까 저도 맞아. 다시 보니까 알겠어요. 알고 보면 보이는 알고 보면 보이는 많이 저도 던져줬다. 사실은 이제 처음 보는 작품이었기 때문에 이 작품을 2번 보고 왔거든요. 두 번째 봤을 때 처음에 그 어린 친구한테 총으로 겁박할 때랑 맞아요. 그때 보니까 이게 자기가 밀정이 아닌 것처럼 더 보이려고 그렇게 나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단독 컷이 과하지는 나왔다고 않았지만 그랬어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봤을 네. 때는 처음 다 봤을 때는 보였던 저는 몰랐었어요. 실제 영화로 보면은 대부분 뭐 팩션 많지만 이 기차 씬만큼은 좀 창작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영화의 어떤 서스펜스 구조상 만든 최적의 장치인 것 같은 게 부산행 때 느꼈던 그런 느낌처럼 제한된 공간에서
나갈 수 없는 제일 수직적인 우리나라 곳에서. 세트 중에서 제일 긴 세트장에서 촬영했다 그 그러더라고요. 열차 3개를 맞춰 붙여가지고. 근데 진짜 그게 수직적인 공간에서 도망갈 공간이 없으니까 오고 가면서 벌어지는 그 사이 칸 있잖아요. 거기서 벌어지는 잠깐. 아기 똥 닦아줄 아, 때 예. 그러니까 기차 씬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얘기했지만 네. 우리 야외면 그냥 냅다 어디든 도망을 가잖아요. 숨을 때도 많고. 근데 기차는 뻔하잖아. 맞아. 이쪽 아니면 이쪽 둘 중에 하나라 무조건 들키게 되어 있잖아요. 내리기 전까지 우리 어떻게 보는 못해요. 관객의 입장에서도 저 친구 저리 가면 있는데 들킬 텐데 있기 때문에 긴장감이 훨씬 너무 높죠. 쫄렸어요. 너무 쫄리죠. 특히 중간에 이정출하고 김우진 만났을 한 몇 번 만나는데 한 3번째가 만났을 때 진짜 도와달라고 간절히 하니까 내가 그걸 왜 내가 그게 임무야. 그 같이 거기 단역으로 참여했던 동료 배우님이 그 당시에 그 대사가 그 지정 연기였대요. 밀정 그 배우 오디션 때? 네, 내가 그게 내 임무야. 그거가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극장에서 뭐 감탄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말투로 구현했던 배우가 한 명도 없고 되게 진지하게 그게 내 임무구만 이런 느낌으로 다 했나 봐요. 그래서 저렇게 유연하고 긴장감 있는데도 긴장을 풀어주는 느낌으로 말투로 하는 그걸 보면서 너무 생소했다. 근데 저도 그거를 보니까 그 장면 때 좋잖아요. 긴장감은 있는데 또 막 전형적인 긴장감은 아니고 송강호 선배 그 릴렉스함이 너무 좋은 거죠. 막. 그러니까 우리가 관객 입장에서 그냥 보게 되면 그냥 흐르듯이 보게 되는데 대본을 활자로 보면 그렇게 표현할 거라고 상상을 못 그랬나 하게 되는 봐요. 게 있지. 실제로. 그래서 놀랐다라는 후문이 있더라고요. 그런 느낌은 정말 송강호 배우 아니면 정말 몇 안 될 것 같아요. 최고인 것 같아. 중간에 네. 그리고 마주칠 때도 썩썩 잘하고 그거 할 때도 지나갈 때. 지나갈 때도 나 진짜 너무 웃긴 맞아. 거예요. 아는 척하지 말지. 아는 척하지 말고 빨리 그게 뭔가 마음이 이미 김우진한테도 약간 형 같은 마음도 있고 이제 막 그 복합적인 친들의 느낌. 너무 왔잖아 이미. 그렇지. 그때는 이제 말은 나 몰라 하지만 이미 뭐 넘어왔어. 이제 너무 웃긴 것 같아 진짜. 송강호 선배님의 작품을 우리들이 많이 보잖아요. 관객들이. 근데 저는 또 그 밀정을 보고 나서 야, 이래서 송강호 선배님을 캐스팅을 하는구나 싶었어요. 최고인 것 같아. 그 어떤 서민적이면서도 중간에서 갈팡질팡하는 심리적인 거 정말 대가신 것 같아요. 막 내가 고민돼 보면서. 우리 편일 것 같은 느낌. 우리 편일 것 같은 사람이 저러니까 밉지 않은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막 솔직히 친일파잖아요. 근데도 자꾸 사정을 헤아려 주게 돼. 이 사람 고민되겠다 이런 느낌들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런 전투가 벌어지고 밀정이 밝혀졌을 때 결국에 신성록 배우님이 맡았던 역할을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신성록 배우님이 맡았던 배우분이 핀치에 몰렸을 때 그 말 하잖아요. 내가 너 도와준 거야. 뭐 그런 식으로 내가 뭐 나 그래도 때문에 안 너희들이 도와줬으면 살았다, 뭐. 거기에 개소리야. 발끈하셨으니까 누가 도와줬냐.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진심이잖아 이 사람은. 내가 도와준 거 이 정도면 도와준 거 아니냐라는 것도 진심인 눈빛이어서 참 혼란스럽더라고요. 그 부분 보는데 서당할 때도. 근데 뭐 생각보다 어쨌든 맞아. 신슬록 배우님이 그 리액션이 막 억울하고 약간 억울하잖아. 걸려서 막 나도 살려고 그런 거지 이런 해명 느낌이 아니라 그냥 생각보다 좀 담담한 그래도, 느낌? 그래도 왜냐면 좀 이제, 놀랐어. 이제 죽여야지. 나왔으니까 그래도 제거해야지. 거기서 뭘 봐줘. 그럼 그쵸. 또 계속 그딴 짓거리 그럼요. 할 건데. 걔 한 명 때문에 다 죽을 수도 있는데. 맞아요. 죽여야지. 그렇게 이제 폭풍 전야 같은 그런 일들을 다 겪고 하시모토 근데 솔직히 극장에서 처음 봤을 때는 그 부분이 좀 약간 그런 거 있었어요. 극장 내부의 공기가 하시모토가 마지막까지 어떤 긴장감을 줄 빌런이라고 느끼고 있는데 생각보다 빠른 하차여서 사람들이 이 후반부를 어떻게 끌고 가나라는 그런 시각들이 꽤 있었거든요. 저랑 같이 갔었던 동료도 하시모토 너무 일찍 죽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도 좀 있었고 그래서 그 지점에 이제 하차하고 실질적으로 내리면서부터 기차역에서. 이제 막 한 명씩 죽어 나가잖아요. 못 보겠더라고요, 사실은 그 장면. 나도. 나는 이제 2번 봤다 그래. 2번째 때 그 장면을 보기가 싫었었어. 너무 힘들었어요. 맞아. 저는 그 직전에 고문당. 이정출이 뛰어내리잖아요. 음. 같이 뛰어내려. 기차역 내리지 마 이렇게 생각 들 정도로. 누구랑 아니, 누구 보고 같이 임무가 있잖아. 임무가 있고. 그 사람 임무가 있잖아. 가야 기차에서 되고 내려. 폭탄이 있고 그렇지 폭탄. 개인만 그러니까. 생각할 수 없는 사람들이니까. 이분들은. 너무 안타까웠어. 근데 이미 뭐 탈 때부터 목숨은 내놓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한지민 씨 잡혀서 끌려갈 때 넘어가서. 아니 발차기로 벽 맞을 땐 정말 어. 와 보면서 한지민님이 결국에는 그 이어지는 그 고문 장면 보기 싫더라고. 와 나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사실 그 전까지는 그렇게 막 뭐
누가 고문을 당한다거나 뭘 몰매를 맞는다거나 이런 장면들이 없었잖아요. 근데 그 기차역 위로 확 몰아서 있으니까 아 그게 그 전에 이제 하시모토 이제 뭐 죽고 뭐하고 하는 게 이게 덮일 정도로 너무 이렇게 센 장면들이 그리고 그런 많았어요. 고문 장면이 뭐 더 과하게 표현한 것도 아니잖아요. 더 가했대요 실제로는. 실제 우리 네. 독립운동가들이 고문 당했을 때보다 더 과하게 표현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거보다 더 정도 셌으면 셌지 실제가. 그러니까 너무 많았어요. 다시 생각이 나면서 정말 싫더라고. 너무 화나죠. 엄청. 그리고 그런 게 환기가 됐어요. 초반에 히가시가 등장했을 때 하시모토에서 느껴지는 악랄함과는 다른 악역이니까 좀 젠틀하잖아요. 어떤 무드가. 근데 그 장면 때 젠틀하지만 더 악역인 느낌이 확 들었어. 이정철한테 키를 쥐어주잖아요. 네가 하라고. 그리고 여기 허벅지 하려니까 아. 얼굴에다가 하라고. 그 지점에서 이게 정말 실제적인 악랄함?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영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뭐 우리 독립운동가들 영화라든가 뭐 아까 우리 암살 얘기도 했지만 아무튼 이런 류의 영화의 시대물에서 보면 정말 그런 점들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몰입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입하게 되고 저 당시에 저 양반들이 정말 나라를 구하겠다고 자기 목숨 그게 하나가 뭐라고 그 목숨 하나 던져서 과연 나라가 구해질까 이렇게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렇지. 너 목숨 하나 던져서 나라 못 구해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말 목숨들을 이렇게 버려가면서 이렇게 독립운동하는 이런 영화들을 보면 정말 너무 화가 나고 우리가 뭐 현대에 와서 뭐 여러 논쟁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한번 보라고 하고 싶어. 당장 그런 거라도 한번 보면서 뭔가 상기시켜주고 싶고, 그러니까 그걸 뭐 예를 들면 뭐 그런 거 용서 뭐 이런 얘기를 다 떠나서 그냥 우리 민족의 우리 국민의 한 명으로서 과연 저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어떻게 잊지 말아야 되는지를 잊지 말아야 돼. 정말 각인해주는 이 영화도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정말 미비하겠지만 제가 한 5, 6년 전부터 8월 14일, 15일 이 둘 중에 날짜 되는 날로 항상 그 서대문 연구소를 가거든요. 체험 다 해보거든요. 그 들어가 보고 이렇게 해보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틀은 무료예요. 외국인들도 다 무료고 근데 두 날은 무료거든요. 8월 14일, 15일. 14, 15인데 그래서 제가 특별히 촬영 스케줄이 없거나 하면 항상 그 두 날짜 중에 하루를 택해서 잠깐이라도 다녀오거든요. 근데 정말 그거 이렇게 서서 자게 만드는 입구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딱 닫히고 여기에 이거 진짜? 그 들어가 체험을 하면 안 가봤어요? 선대문 안 가봤어요. 아유, 정말 가봐야 돼요. 막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정말 잠깐 나쁘게 말하면 잠깐 체험하는 건데도 이게 상상이 되는 부분인가 싶어서 거기 갔다 올 때마다 뭐가 이렇게 형언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뭔가 진짜 이상한 느낌이 되게 많이 받는데 그 영화를 이번에 또 볼 때도 그 잠깐 체험하는데도 그런데 저는 연기라고도 만약에 치면 이런 영화도 해보고 싶지만 배우들도 똑같은 의미를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몰입을 아무리 한다 해도 이거는 픽션이잖아요. 이 상황 자체는 지금 그렇죠. 극은. 근데 그분들은 정말 생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헤아릴 수가 없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어떻게 더 리얼하게 표현할 수 있을지. 이게 가늠이 되나? 내 눈앞에 정말 내 총자루가 오고 가고 있는데 몰입을 한다고 해서 이게 될 문제인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늠이 안 되지만 한두 번 정도는 그런 부분들을 꼭 그래도 이렇게 느껴볼 수 있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은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다음 달에 한번 가봐야겠네. 되게 좋아요 선배님. 진짜 가게 되면 이상한 의미로 좋더라고요. 그죠? 한번 돌게 되면. 나는 이 얘기가 나오니까 또 생각이 드는 게 그 일본 배우분이 직접 이제 출연하셨잖아요. 네. 근데 일본 사람들이 일제 시대 때 거부하잖아. 우리는 그런 적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왜 다 지나간 얘기를 이제 와서 또 왜 계속 들먹이냐는 사람들도 있고. 교육을 안 받으니까 아예 모르는 사람이 교육을 안 많아요. 받아서 그래요. 근데 맞아요. 그 배우는 알고 이제 그 자기네 조상들 맞아요. 알고 그 영화에 출연했고 그 역할을 연기를 했을 텐데. 근데 유명한 배우예요. 굉장히. 그러니까요. 맞아요. 근데 그러면 그 배우 그런 연기를 하는 실존 일본인 배우는 어떤 마음일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 목으로 돌아갔을 때 그 주위 배우들이나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생각도 좀 그러니까 들긴 그 하더라고요. 배우분은 뚜렷한 의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었고, 그쵸. 그건 분명히 했던 거고.
물론 극 속에서의 그 악역이지만 정말 나쁜 놈 역할이지만 그건 이제 배역이고 그걸 인정하고 이제 들어오신 거니까. 근데 실제로 일본 분들 중에서 의식 있는 일본 분 되게 많은데 이게 뉴스 미디어에 나오는 그 우익의 세력 때문에 이렇게 가려져서 그렇지 생각보다 반성하고 나아가는 분들도 정말 많거든요. 그래야지. 네, 근데 실제로 그런데 그게 어쨌든 그 위에 기본적인 세력이 그런 분들이니까 다 가려지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 자성을 하고 있는 분들도 가려지고 그래서 그런 말씀하셨던 일본 배우분도 참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지만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존경스러워요. 왜냐면 그리고 대단한 부담이 있을 용기죠. 텐데. 네, 부담이 그렇죠. 있을 텐데 대단한 생각 같고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더 악랄하게 표현해야 그 취지를 알리는 거잖아요. 과감히 그거를 연기를 하신다라는 것 자체도 일본이지만 일본 분이지만 저는 충분히 존중할 그냥 만한. 그 생각, 저런 배우는 일본에 다시 돌아갔을 때 좀 피해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 네, 그래서 이제 후반부 생각하면 이제 사실 법정 장면이 거의 최종적인 그 지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장면을 처음 봤을 때 저희 앞에 서두에도 언급했지만 저는 더 친일로 이제 제대로 가는 건가라고 조금 페이크라고 하나요? 좀 속기도 했었어요, 사실은. 아 그래요? 그게 큰 작전 그러니까 뭐가 있지만 이 사람이 그것을 그렇게까지 심오하게 어떤 작전이 서로 있을 거라는 생각을 나도 그 못했거든요, 생각은 솔직히. 못했고 네. 그냥 그 장면 보면서 진짜 연기 잘한다, 잘한다. 왜냐면 공감되니까. 울먹이면서 네. 울먹이면서 내가 거짓말을 저는 그 그때. 전에 깔아놓은 게 많아서 친일 쪽이다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근데 친일은 아닌데 이 계획이 계획이 있을 정말 거라고 어떤 방법이 남았을까가 나도 도무지 전혀 예상 방법이 안 못했어. 떠오르잖아요. 근데 나도 그쪽이었어요. 그러니까 깔아놓은 게 많아서, 그러니까 이미 이제 어느 정도 보면서도 나도 이제 스스로 이제 판단을 하잖아요. 아, 저 친구가 다시 넘어갈까 올까. 근데 어느 타점부터 이제 그 기차 씬 이후에부터는 아 이제 도와주겠구나. 우리 라는 편이구나. 이게 와서 그 이제 물론 연기적인 거 떠나서 그냥 내용적으로 이 친구가 저기서 나가면 의열단에 합류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치. 근데 그렇죠. 그런 그 느낌은 생각 드는 게 들었어. 그게 정말 훌륭한 뭐 제가 감히 그러니까 훌륭한 장면이었다는 느낌이 있는 게 배우님께서 연기를 울먹이는 게 말의 의미와 실제 그치. 울먹이는 의미를 다르게 한다는 게 다 느껴지잖아요. 맞아, 관객으로서. 맞아. 그게 정말 슬펐고 나도. 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근데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던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한테 희망적인 방법이 남아 있어? 이 부분에 의구심이 있더라고요. 궁금했는데 그 부분이 밝혀졌죠. 김우진과 오두막에서 아니 우리 그 장면도 얘기하고 가야 돼. 교도소장에서 나와서 한지민 씨 시체 연기에서. 보고 그때 눈물 맞아요, 흘리는 맞아요. 장면도. 그 장면은 조명도 그렇고 그 푸스름해가지고 그 송강호 선배의 그 처량한 그 왜 이렇게 마치- 작아 그러는데 너무 막 근데 찡하더라고. 나는 아. 또 그 장면 하면서 눈물이 그렇게 흘리는데 그 장면은 그냥 그 장면을 찍는 거잖아. 그 법정에서 울고 그 연결해서 찍었던 장면도 장소도 다르고 이 장면 단독으로 이 야외 씬을 찍는 건데 거기서 그렇게 확 눈물 흐르는 거 보고 와, 어떻게 저걸 저렇게 감정을 잡았을까라는 또 생각도 들더라고요. 너무 슬프더라 진짜. 저는 그 연계수인 시체 보고서 이렇게 오열하는 장면 보면서는 사실 막 너무 슬프다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다음에 그 약간 마음을 먹고서 이제 폭탄 그 설치하러 가는 그 너무 좋다. 표정이 표정. 너무 막 오히려 그때 너무 약간 그리고 감동받아가지고. 결국에 최고의 카타르시스. 근데 저희가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카타르시스가 있긴 하네요. 암살 같은 좀 판타지의 결말은 아니지만 어쨌든 폭탄을 결국에 마치 불꽃놀이 축제하듯이 터뜨리고 그 되게 대비되는 음악을 선정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맞아. 모든 되게 축제 여유롭게, 음악을 맞아. 네, 경쾌 왈츠 같은. 너무 재밌잖아요. 모든 그 수많은 의열단이 준비해서 한 걸 결론은 이 이정출이 빌드업 혼자 하나로 한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마지막에 그 기가 막히게. 축배를 들자고 하는 그 신호가 그리고 그때 와, 말씀하셨던 네. 것처럼 그때 그 삐지가 너무 고급스러웠어. 그러니까 김지훈 감독님이 그런 걸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되게. 그러니까 어떤 그 연회장에? 반대되는 네. 반대되는 무언가의 음악과 배경과 혹은 호흡을 넣으면서 오히려 더 상기시켜 보게 만드는 장면 같아요. 인상적이고. 근데 저는 이게 영화를 계속 보면서 누가 밀정이지 하면서 보잖아요. 의심을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그 여자 도와주는 그 유아. 최유아 예, 예. 비서? 김사희 역할도 기사, 예. 저 사람들 밀정 아니야?
저거 열어주다가 그렇게 무슨 생각할 수 있지. 약간 네. 일본 이렇게 꼬여가지고 어. 또 막판에 폭탄 이거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제가 심장 들려서 아, 모두를 의심하게 되고 들킬까 봐. 그렇네. 그럴 수 있었겠다. 맞아, 맞아. 근데 저는 이런 관객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맞죠? 감독님 입장에서는 좋지 않을까요? 맞아. 하나하나 다 이렇게 낚아주는 생각해주는. 이제 다 의심해. 음. 다 의심해. 그렇게 뭔가 그것이 성사되고 정체산이라는 인물의 존재감을 마지막에 한 번 더 보여주고 강하게 보여주고. 예, 한 번 그렇지. 더 어둠 속에서 등장해서 보여주고 이렇게 어떻게 사건이 전반적으로 일단락이 이렇게 되는데 이 영화가 그러고 나서 실질적인 또 엔딩이랄 게 있잖아요. 후반부에 아까 말씀하셨던 궁금하다고 그 인물이 누군지에 대해서 그 장면이 좀 더 희망적으로 보셨나요? 아니면 좀 암울하게 느끼면서 결말이 가는구나 이렇게 보셨나요? 그때는 그러니까 결국 영화적으로도 이제 말 그대로 엔딩 부분이기도 하고 네. 이제 그 부분은 진짜 지금까지의 그 모든 우리 쫄깃함과 막 긴장감이 딱 없어지고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그 젊은 친구가 정체산의 말을 해줬는데도 또 전달해 나레이션이 또 나오잖아요. 음. 이병헌 씨의 나레이션 똑같은 말이 실패를 해도 된다. 하지만 그 실패가 실패 실패를 속에서. 딛고 우리가 더 높은 데 올라가야 된다는 걸 엔딩 나레이션을 또 해주더라고.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는 찐하게 이걸 심어주는구나. 나는 그 장면 볼 때 무슨 상해 임시정부 같은 건물 아니에요? 그 마지막 이제 뭐 그 젊은 친구 네. 총독방에 들어간 난 그게 폭발하면서 끝날 줄 알았어. 아 옛날에 우리나라 그 마지막도 김영삼 대통령이 시절에 그거 터지던 것처럼 그 안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그 안에 이제 그때 화약이 반 이상 못 찾았다고 그러잖아요 영화상에서. 맞아요. 그 반을 들고 그게 폭발한 거라고 생각했어. 폭발하고 끝날 거라고 그럼- 생각. 근데 폭발 안 해서 다행인 것 같아요. 근데 폭발하면 약간- 역사랑 또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네, 그건 근데 또 맞죠. 뭔가 의미가 그게 사실 시도를 한다인 건데 성공할지 안 할지 모르는 건 거잖아요. 그럼에도 계속 시도를 한다 이거여서 딱 담백한 마무리가 아니었나. 그리고 이제 끝부분에 그 전에 그 이정출이 친구 김상옥에 복수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 이렇게 부자 불을 아저씨한테 네. 뭐 그것도 굉장히 통쾌했던 것 같아요. 그거 맞아. 그거 재밌었네. 맞아. 그 약간 수미상관 느낌으로 초반에 한번 그거를 시작했다가 근데 그분은 정말 그 역할이 너무 최적화된 얼굴 같았어요. 그 순간에만큼은 그 처음 심술과 막 그분 때문에 초반에 그게 시작됐던 맞아. 거잖아요. 박희순 배우님이 더 멋있어 보이게 되고 처음에 그 긴장감도 딱 그 맞아. 안에서 딱 생겨가지고. 정말 잘 어울렸는데. 어쨌든 그렇게 마무리된 이 오늘 밀정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 밀정 뭐 초반에 한번 감상을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한번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되짚어봤는데 어떠셨어요, 선배님? 밀정 딱 하면 두 번 감상하긴 하셨네요. 두 번을 이렇게 보시면서 나 스스로도 더 잊지 않고 살아야겠다. 아, 100년 전에 100년 그러고 보니까 딱 100년 딱. 오. 근데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밀정 그 사건이 1923년도니까 지금으로 또 딱 100년 전. 의미 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들은 일제 시대를 거쳐 오셨잖아요. 되게 신기했어요, 어릴 때 그러니까 그게. 저희 할머니가 아직 97이신데 살아 계시거든요. 근데 할머니가 일제 시대를 다 거쳐 오시고 6.25 전쟁 거쳐 오시고 하셨기 때문에 나랑 어렸을 때부터 소통했던 그러니까 되게 가족이니까 신기하죠. 잊으면 안 되겠구나. 그 정말 어마어마하게 오래된 역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아. 맞아, 얼마 안 돼. 그러네요, 진짜. 어. 아니 방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기점 아니면 100년도 안 된 거였잖아요. 100년도 아니죠. 그러니까 45년 기준으로 해방하고 하면 그러니까 광복으로 치면 더 그렇고 70 몇 년밖에 안 되고.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예은 배우님은 어떠셨습니까? 한번 이렇게 쓱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민찬 배우님의 최애 영화를 함께 왜 대화를- 기승전 자꾸 최애가 나오냐고. 인정하죠. 아니 최애 이거 좋아하는 영화인데. 인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맞아. 생각이 그래? 들었고요. 이 어. 정도면은 시즌 2 통틀어서 역대급으로 아니 이게 지금 신나서 얘기하시는 아니 딱 봤을 때 머릿속에 체계적으로 다 정확하게 기억하고 너무, 있어. 너무, 씬 너무 바이 좋아하는 씬으로 영화라. 이 씬에서 어떤 이 씬이 어떻든 다 기억.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이게 강제로, 뭐야? 아니 강제로. 감상문을 좀 얘기해달라니까 최애 얘기하고 감상. 있어. 네, 그런 감사한 함께 우리 이렇게 김민찬 얘기를 좋아하는 해서 영화는 맞아요. 네. 그 좋아하시는 영화를 함께 얘기해서 감사합니다. 너무 좋았고 진짜 감사하면서 이 대한민국에 사는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거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그게 정말 그 영화를 보면서 그 힘듦과 아픔과 어떤 노력들과 시도가 있어서
이렇게 살고 있구나 해서 감사하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물론 이제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이제 드는 생각은 우리 두 분하고 마찬가지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게 그냥 얻어진 게 아니 몰랐던 사실은 아니지만 이렇게 매번 이런 영화를 볼 때마다 이제 그런 걸 더 느끼게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영화적으로도 봐서도 굉장히 훌륭한 배우들과 훌륭한 감독이 만든 정말 잘 만든 아까 얘기했던 정말 누아르의 콜드 누아르라 그랬네. 정말 모든 게 너무 완벽했던 영화 같다. 그 내용에도 우리가 지금 뭐 계속 얘기해도 사실 우리 더 얘기해도 계속 파헤쳐질 텐데 그런 것처럼 얘기할 거리가 너무 많고 우리 민찬 배우 최애 작품인 것처럼 이렇게 보고 또 죄는 보고 아닌데. 계속 몇 번을 좋아합니다. 봐도 정말 새롭게 계속 새록새록 떠오르고 그리고 이제 그 분들 뭐 우리가 다 얘기는 못했지만 뭐 김원봉 선생이라든가 네. 뭐 김시현 선생이라든가 그 정말 실제로 그 당시에 이 역할들을 이보다 더 드라마틱하게 수행했었을 그리고 목숨을 바쳤고 뭐 해방 이후까지 사신 분들도 있지만 정말 너무 훌륭하고 존경스럽다 너무 그런 멋진 말입니다.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냥 연장선상으로 똑같은 마음이었고요. 한편으로는 이분들은 너무 대단한 분들이시고 그래도 넋이라도 그 조남이 남아서 길러지는데 그 이름 없이 역사 속에서 싸운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이분들은 그래도 너무 많죠. 이름이라도 너무 알려졌지만 많죠. 더 많죠. 네, 더 많을 건데 그런 분들까지 생각하면은 지금 시대에 그런 분들의 존재를 어떻게 되새겨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는 계기가 됐고 자체적으로 작품이 엄숙해서 그런지 마무리가 자연스럽게 저희 20회차에 마무리하는 느낌도 들어서 마무리로서 어떤 시즌2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보면 20번을 찍었더라고요. 20회를. 20회를. 그래서 20회를 찍는 동안의 또 소감도 이어서 한번 또 듣고 싶어요. 왜냐면 저는 그렇게 설명을 리스펙합니다. 저희 시네스토랑 시즌2에 인간 칼로리, 인간 열량, 그리고 경로와 격분의 아이콘, 저희 없어서는 안 될 존재시고 그런 분이 한 분씩 마무리로 소개를 해드릴 텐데 또라이지 그러면 아니죠. 저희 없어서는 안 될 인간 열량인데 바로 권혜성 배우님 마무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또 네, 시즌 2를 마무리하면서 저 혼자 얘기하는 아니 한 번씩 다 갈 건데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이것보다는 좀 양호하겠네요. 마음이 울린다. 첫 소개가 나 세가지고. 배우님인데 인간 열량 맞지 않아요? 좀 에너지가 느껴지는 분인데. 저 좋았어요. 좋았었고 우리 그 밀정을 보면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잊으면 안 되겠다 또 감사하다라는 걸 느꼈던 것처럼 우리가 작품을 하나하나 보고 그 작품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실 좀 공부가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보고 소개를 해드려야 되니까 제가 그냥 좋아서 보는 영화처럼 관람해서 와서는 안 될 것 같았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좀 머리가 나빠서 항상 2번 이상은 보고 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한테도 제 인생에서 영화를 이렇게 딥하게 봤던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연기하는 사람으로서도 되게 뜻깊은 시간이었었고 또 감사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와,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는 그 혜성 선배님 만나서 초반에 얘기했던 게 기억나요. 영화를 그대로 느끼는 대로 보는 게 내 타입이다. 근데 사실 저는 그 영향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원래 원초가 제가 그랬는데 그거를 잠시 좀 잊고 있다가 이 작품을 하면서 반대로 선배님의 어떤 그런 좋은 기운을 받아서 어떤 작품은 또 그냥 스무스하게 보는 작품은 그대로 봤던 영향은 이번에 시즌2 하면서 선배님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하다고 좋은 얘기하고 얘기 싶습니다. 절 잘 포장해 주시네요. 진짜 그 얘기가 왜냐면 첫 회 때부터 하셨거든요. 아직도 기억나. 헤어질 것이 왜 이렇게 복잡하냐고 하면서 너무 그거를 시즌2 할 때 선배님한테 얻은 가장 큰 좋았던 영향 같아서 감사하다고 얘기드리고 싶고 감사합니다. 네. 아유, 다음에 마무리 멘트를 들어볼 분은 저희 마이웨이 나만의 길이 있고 오늘 나만의 패션이 있고 네, 저희의 시즌2의 홍일점이셨던 주혜은 배우님의 마무리 인사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와. 우선 진짜 좀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뭐 바빠서 미루고 안 봤던 작품들도 좀 보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으니 너무 좋겠다 했는데 막상 대화를 해보니까 좀 시야도 많이 넓어진 것 같고 진짜 공부도 너무 많이 됐고 또 다 이제 배우 선배님들과 함께하는 이제
다양한 해석들과 야, 그포 많은 감정들과 생각 없는 두 오빠라고 생각했죠. 격정과 많은 에너지와 내가 너무 라이브로 했나? 너무 좋았어요. 선배의 에너지는 대체할 수가 없었어요. 되게 많이 배웠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근데 진짜 무엇보다 그 작품들을 보면서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재밌고. 한번 좀 그 감정 포인트 한번 안 올라와 주나요? 어떤 포인트죠? 눈물 글썽하게. 끝나면 울어! 울라고! 울어! 썸네일에 이거 마법으로처럼 물방울이 울어! 바빌론에서처럼. 아우. 저 좀 딴 얘긴데 또 그런 거 좋아해요. 마유이라고 했잖아요, 소개를. 바빌론 마그로비 하니까 사실 저는 오바이트 하는 게 너무 그럼 뱉어. 그 장면 그 장면 아닙니다. 네,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고로 예은 배우님 같은 경우는 너무 뭐라 그러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조금 유교 사상에서는 좀 주눅들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못난 두 오빠를 되게 일침을 낮으면서 정신 차리게 해준 사실은 실질적인 어른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막내였지만 가장 무게감 있었던 중심 잡았던 막내가 아닐까 싶어서 시즌2에 역시나 없어서는 안 될 뿐이고 다음 분을 소개해드리자면 저희 시네스토랑 뭐 시즌2뿐만 아니라 1, 2 통틀어서 시네스토랑의 근간 혹은 근본 시네스토랑의 단군한 거 바로 네, 우리 서사물 교수님의 마지막 멘트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아니 저희가 이제 시즌 1이 끝나고 사실은 좀 이렇게 길었어요 텀이. 맞죠. 뭐 우리 시즌 1에 우리 민찬 배우도 작년 아닌가요? 네, 나왔지만 다 아시겠지만 이제 고민이 있는 거잖아요. 왜 이 텀이 길면. 근데 그때 이제 어쨌든 우리 새 배우들하고 이제 같이 하기로 마음 먹고 저는 이제 출발은 저희도 여러분들하고 비슷한 생각이었어요. 지금 현재 이런 직업, 그러니까 배우로서의 직업을 가지고 배우로서, 그러니까 영화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영화를 얘기하면 사실 그보다 리얼하고 더 직접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우리가 지금까지 영화 20개 영화를 가지고 이렇게 지금까지 얘기를 했는데 뭐 그때 그 영화마다 그런 격정과 뭐 컨트롤과 여러 가지 우리 또 얘기하면서 우리 끝나면 뭐 먹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그런 게 너무 좋았고 우리가 정말 좋은 콘텐츠를 만들고 가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위안이었고 뭐 이게 우리가 만드는 콘텐츠가 내일 뭐 모레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계속 살아있는 콘텐츠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후배들한테 여러분들 후배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어떤 이제 컨텐츠로서의 우리가 뭐 어떤 영화를 볼 때 이걸 참고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너무 뿌듯하고 여러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우리 화면에는 한 번도 안 나왔지만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너무 고마운 스태프들 PD 분들 항상 너무 이제 뭐 여러 가지 너무 신경 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무튼 우리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뭐 시즌 네, 이제 2를 잠시 멈추고 맞습니다.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즌 3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또 뭐 여러분들을 빨리 찾아뵙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정확한 계약은 없지만 아마도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찾아뵐 것을 이탈 멤버는 없죠. 없겠죠? 다음에 인사하는 거 없어. 그렇지. 잘했어. 전화한다. 멤버 바꾸고 그러는 거 아니죠? 나 전화해. 다른 멤버로 지금 다 이제 결정했다고 편집하시면 안 돼요. 어쩐지 눈을 안 마주치더라고. 오늘 눈을 안 영상 갖고 마주쳐요. 계셔야 돼요. 눈 좀 마주쳐 주세요. 이 부분 편집하시는 거 아니죠? 편집하시면 안 돼요. 그대로 아이 들어간다. 컨택 했어. 어쨌든 마지막 네, 뭐 소감. 간단하게 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말 그대로 선배님과 후배님과 다 이렇게 어우러지는 장이었고 다시 한번 영화라는 게 영화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이렇게 나누고 이야기하면서 재생산될 때 대중문화 예술이 훨씬 더 재밌고 가치가 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어서 특히나 영화보다도 이렇게 함께하는 분들이 너무 좋은 분들이어서 또 그 아까 말씀해 주셨던 카메라 너머에 고생해 주신 분들께서도 엄청 많이 이 분위기를 형성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보면 좀 경직되어 있는 표정보다 지금 모두가 훨씬 더 가족처럼 환한 모습도 그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시즌3로 조만간에 돌아올 수 있을 때 지금 2도 늦지 않았으니 여전히
올라오는 업로드되는 작품들도 많이 봐주시고 성원해주시면 머지않은 시기 때 함께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마무리로 네, 시네스토랑 시즌 2 감사합니다 하고 끝낼까요? 네. 네, 시네스토랑 시즌 2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밥 먹자. 메뉴는 뭔가요? 시즌 3 그대로 간다. 이대로 가야 돼. 한 명은 없으면 안 돼. 이렇게.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